빨간맛 2부 시작됐습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면요. 경기 방어주 빼고 우수수 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시장을 많이 끌어왔었던 경기 민감주, 철강, 금속, 건설 이런 업종 위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조금 더 흐름을 자세히 보면 조선주 흐름은 또 다르고요. 철강주 안에서도 개별적인 종목 성격은 또 다릅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같은 섹터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잘 고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거 주력해서 종목 잘 고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4월 마지막 진통인지 아니면 5월에 정말 격언처럼 팔고 떠나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저희가 주력을 안고 숙제를 해결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빨간맛 2부 지금 시작할게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다소 위축된 우리 시장입니다. 자, 이제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참 오늘 같은 날 투자 잘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익절의 기술 통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라고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들고 왔습니다. MTNW 나윤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채찍보다는 당근 많이 주시라고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채찍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아무래도 양시장 좀 위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 내리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온몸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실 부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딱히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좀 부족해진 상황에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정말 줄어놓은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마인드셋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아마 5월달 접어들게 되면은 장중에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 좀 민감한 시세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본다면 장중에 추격 매수라든지 어떤 돌파 매매 관점에서 거래를 좀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불리한 어떤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는 어떤 시세를 뒤쫓는 소위 어떤 매매 툴로서 보게 된다라면 어떤 돌파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어떤 손절이 자주 강요되는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분간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텐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일같이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다소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고 어떤 포지션 거래를 통해서 어떤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시장의 어떤 하락 와중에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가격권 내에서 물량을 추가 매수하시거나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추세를 되돌리는 자리에서 그 흐름을 좀 확인하시고 조금 더 비중 확대라든지 추가 매수를 병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의 매수 평단가를 낮춤과 동시에 오히려 좋은 찬스로서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또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시면서 비중 확대하신다든지 늘리실 필요 없고 또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어떤 시장 뉴스라든지 공시 또는 시장 장중에 급작스러운 즉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그 사이 어떤 시가총액 규모를 갖고 있는 종목이 평균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시장가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면 작게는 한 5%, 크게는 약 한 10% 가까운 급반등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세 뒤쫓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굳이 그런 짧은 거래를 내가 한 번쯤 해보고자 하신다면은 정말 최소한의 자금으로 연습 삼아서 훈련 삼아서 한 번쯤 해보시는 그런 쪽으로 어떤 자금 배분을 해보시길 좀 권해드리겠고요. 쉽지 않은 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절대 조급해하시거나 부안해동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고 기존에 해오시던 대로 원칙대로만 임하신다라면은 다시 혹여 오늘 손실을 보신 분이 계신다라면 금방 되찾아오실 테니까 너무 부안해동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쫓기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식약처에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사전 검토를 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연일 날아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휴온스, 이트론이 강한 흐름 보이면서 오늘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으로 지니틱스가 웨어러블 IC를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미국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강한 흐름 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날인데요. 결제 서비스 업체인데 자신들이 제공하는 이 코인이 있습니다. 페이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키오스크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카카오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아무래도 이 멀티플이 비교적 높은 카카오가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호실적을 발표할 것 같아서 한번 담아보고 싶긴 한데 공매도 리스크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해서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공매도의 어떤 예상되는 기업 리스트가 지금 한가에 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그 안을 리스트에서 좀 언급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뭐 최근에 어떤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고, 그 또 이후에 어떤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의 신규 또 상장이라든지 뭐 IPO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네이버로 좀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뭐 카카오로 좀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언택트 당시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줘 왔던 종목군들이 지금 하락세로 좀 접어드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반면에 언택트 당시 어떤 언택트 테마로 좀 묶였었던 뭐 대표적으로 뭐 호텔질라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그와 유사한 테마 내의 종목군들이 대략 어떤 반사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셀 종목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카카오가 이 구간 내에서의 어떤 완연한 하락세를 기록하기 때문에 무조건 팔고 나서 매도하고 나서 또 익절하고 나서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쳐다도 안 볼 종목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일단은 내가 수익을 좀 취할 땐 취하고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야 될 시점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셀 종목에 대해서는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전 팔아야 되는 종목 카카오였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 리스크가 있으면 우려가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호실적과 함께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24거래일 중 3거래일을 제외하고 다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 본다면은 상당 부분 큰 수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특히 이제 리밸런싱 작업이 좀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기존 어떤 수익분에 따른 어떤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오늘 시장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횡보 또는 지수는 유지해주고 있지만 종목별로 상당히 좀 극단적인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한 번쯤은 좀 기존에 어떤 수익권을 좀 가지고 계시다라면 일단 좀 익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12만 5천 원대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2만 8천 원 또는 8,500원 선에서 공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종가상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더라도 당분간 12만 5천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익절 또는 비중 좀 축소하시는 관점을 보시고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조금 더 추이를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는 12만 5천 원 선이 지켜지는지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추이를 한번 결정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고를 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앞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서인데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높은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매도 리스크 때문에 또 걱정되는 종목인데 위원님, 이 종목도 팔아야 될까요? 일단 매번 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LG 디스플레이도 일단은 지금 현재 비추세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상태이긴 한데 2만 5천 원대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긴 추세적인 어떤 상승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앞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중대형주들, 특히 코스피 시장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고가권 내에서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가격대에서 사실상 턱걸이를 하고 있다라는 제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슈팅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더라도 이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가인 27,600원대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거나 최소한 2만 5천 원대 가격을 잡아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 다만 지금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 가격대를 이탈한 상황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거나 추가적인 어떤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시다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수익을 일부러 좀 챙기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추세를 되돌리는 자리에서 재매수 또는 재진입을 사실은 좀 권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익절 종목으로서 좀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역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바이앤홀드 종목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 팔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지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